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하함수 파트를 공부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상하함수는 이제 각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삼각형 또는 각에 관련된 녀석이라서 이 각을 재는 것부터 새롭게 이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예, 각을 재는 거를 이제 새롭게 배우기 시작할 건데, 자, 그럼 이제 각이 도대체 뭐냐? 각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반직선을 하나 생각해 줄 거예요. 자, 반직선 이제 시작점은 결정되어 있고 다른 쪽으로 이제 쭉 뻗어나가는 선, 요거 이제 반직선이라고 그러지, 그지? 여러분들 요거 그 용어를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선분과 직선과 반직선 요거를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선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선이 있으면은 양 끝점이 시작점부터 끝나는 점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요게 이제 선분이에요. 예. 직선은 뭐냐면은 선이 쭉 이어집니다. 가상으로 이게 한없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게 이제 직선이고, 반직선은 그럼 뭐냐? 선분과 직선을 반반 섞어 놓은 거야. 시작점은 존재하는데 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작해서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뻗어나가는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직선 하나를 생각할 건데, 자, 이 반직선 처음에 시작점을 O라고 놓고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이제 X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반직선 OX라고 읽고요. 자, 이 반직선 OX를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회전을 이렇게 이제 시켜가지고 얼마만큼 회전이 됐어? 예, 이 반직선 회전이 됐어요. 이 회전된 요 직선을 이제 OY라는 반직선으로 한번 둬보자. 그랬을 때 이 반직선이 OX부터 OY까지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회전한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 회전한 양을 이제 우리가 각으로 잴 건데, 각으로 잴 거예요. 근데 이제 각이니까 이제 각도 어떤 특정 값이니까 이게 단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각을 재는 단위는 도였어요. 도. 몇 도.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다 돌렸을 때 이걸 이제 360등분을 해가지고 한 칸 째깍 돌린 거를 몇 도라고 하는 거야? 1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도, 2도 이런 식으로 요 끝에 이제 도라는 단위가 있으면은 얘는 이 전체 한 바퀴 회전한 녀석을 몇 등분한 거구나? 360등분한 거구나. 그 중에 한 칸 돌아가는 게 1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배울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이제 각을 재기 시작하는 요 기준선 OX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얘를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시초선. 각을 재기 시작하는 선이다. 이런 뜻이야.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삥 돌아가가지고 회전해서 끝난 요 OY라는 요 직선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동경. 동경. 무슨 뜻이냐면 동자가 움직일 동자에 경자가 이제 경계할 때 경자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경계다 이렇게 생각해 준 거야. 그래서 각을 잴 때 이 선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경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각을 잰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각의 크기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선에서 숫자를 이제 셀 때도 원점이라는 기준선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양수로 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음수라고 봤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쪽을 양의 방향, 이쪽을 음의 방향이라고 봤습니다. 각도 역시 잴 때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양의 방향이고 어떤 게 음의 방향이냐? 자, 시초선으로부터 반식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각을 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양의 방향이에요. 여기 양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면은 얘는 뭐가 된다? 음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제 각을 재는 방법이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요. 시초선 O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경이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경 OY가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간 각이 정확하게 120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 시초선 OX를 기준으로 해서 동경 OY가 나타내는 각은 몇 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120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지?
120도. 그래서 동경 OY가 나타내는 각은 120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게 꼭 120도만 나타낼 수 있냐? 아니에요. 어떤 것도 나타낼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360도만큼 돈 다음에 120도만큼 더 가도 여전히 동경은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은 이게 120도도 표현할 수 있지만 뭐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360도에다가 120도를 더해준 몇 도? 480도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이 동경이 나타내는 건 120도만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120도만큼 더 가지고 480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바퀴를 돌 수도 있죠.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120도만큼 더 가는 거야. 그럼 360도만큼 두 바퀴 돌아가고 여기에다가 120도를 더해줬다. 그럼 얘는 몇 도가 되겠어요? 720도에다가 120도 더해주니까 840도가 되겠죠. 그죠? 요런 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동경이 나타낼 생각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여기 시초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엔 음의 방향으로 돌 거야. 음의 방향으로 몇 도만큼 돌면은 이 시초선에 도달하겠어요? 마이너스 240도만큼 돌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따라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마이너스 240도도 가능합니다. 자,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음의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경 OI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은 이 마이너스 240도도 되는데, 자 근데 이 녀석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40도라는 녀석은 일단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12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360도만큼 음의 방향으로 돌렸다는 마이너스 1로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120도를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뜻하는 게 뭐야?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뜻하는 게 360도만큼 한 바퀴를 돌릴 건데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요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마이너스 360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120도만큼 가면 더하기 120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40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리고 거기에다 120도를 더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120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00도도 가능한 각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각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데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동경이 나타낸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해주면은 그럼 360도만큼 정수배만큼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몇 도를 더한 거구나? 120도를 더한 거구나. 이때 요 애는 양수면은 양의 방향으로 돌린 거고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각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일반각. 그래서 동경 하나가 나타낸 각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낸 각. 그래서 요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0도에서 360도의 각을 하나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각이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시초선 OX가 있는데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0도만큼 돌린 이 동경 OI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계산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OI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정수 n 더하기, 자 마이너스 60도는 여기서부터 재면 이게 몇 도야? 300도잖아. 그치? 더하기 300도. 보통 빼기 60도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더하기 양수 형태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이게 이제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98쪽에 있는 1번부터 14번까지 문제를 지금부터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빨리 한번 풀어보고요. 자, 중간에 잘 모르겠다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자, 1, 2, 3, 4번을 그릴 때는 밑에 5, 6, 7, 8번에 있는 그림처럼 그려주면 됩니다. 자, 다 해봤나요? 혹시 이거 잘 모르겠다는 거 있니?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한 건 잘 모르겠다는 거 질문해 봅시다. 그래서 9번부터 14번까지 여러분들 이제 좀 힘들어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선생님 예를 들어서 11번만 한번 해볼게요. 11번만 칠판 한번 같이 봅시다. 11번, 12번으로 할까? 12번으로 해보자. 자,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12번이 마이너스 230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마이너스 230도가 있으면은 자, 먼저 마이너스 230도의 그림으로 한번 대충 그려보자. 그럼 여기 시초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230도를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일단 180도만큼 돌아가고 거기에다 몇 도만큼 추가로 돌아가면 돼? 50도만큼 추가로 돌아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180도만큼 돌아가면 이렇게 반대쪽 방향 써야 되고, 그래서 50도만큼 더 돌아가면 한 요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 그래서 이게 50도가 되게. 그래서 요만큼이 몇 도야? 230도가 되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돌아간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쓰라는 얘기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모두 다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럼 모두 다 표현하면 자 이만큼 230도였으면 요만큼은 몇 도겠어요? 360에다가 230 빼니까 여기가 130도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요 녀석이 나타내는 각은 일반적으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 360만큼 n바퀴 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130도를 추가로 더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여기다 n 대신에 마이너스 1 적어서 쓰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230도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각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반적인 각은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답을 분명 없이 이렇게 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230도라는 각만 나타내는 거니까 답이 안 되고 문제에서는 이 각이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적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일반각이란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n을 이용해 가지고 표시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고쳐보면 되고요. 자, 못 푼 거는 좀 이따가 이제 그 풀이 시간 좀 더 줄 테니까 그때 한번 좀 더 이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 자, 사분면의 각을 한번 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벌써부터 조금 어려워지니까 한번 잘 보자. 자,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상에서 각을 재기 시작할 거예요. 좌표평면. X, Y축이 있는 좌표평면에서 각을 재기 시작할 건데, 그때 항상 시초선은 우리가 뭘로 잡냐면은, 요 원점부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요 직선을 항상 시초선으로 잡아줍니다. 알겠죠? 요거 시초선으로 잡아줘요. 그럼 이제 몇 도만큼 돌아갔냐에 따라서 동경이 정해질 텐데, 이 동경의 위치가 일사분면에 동경이 있으면 일사분면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하면 이사분면각, 삼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했으면 삼사분면각, 사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했으면 사사분면각,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요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을 나타낼 때 쓰는 기호고요. 각을 나타낼 때 쓰는 그리스 알파벳 세타라고 있습니다. 세타. 자, 이 녀석은 이제 그리스 알파벳 소문자고요. 네, 세타라고 읽어줘요. 세타. 그래서 요 기호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쓸 거니까 외워두고, 세타는 보통 언제 쓴다? 각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세타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동경이 일사분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일사분면에 위치한 각 어떤 세타에 대해서 그 세타는 어떤 범위를 가지는 거니까 360도 곱하기 n, 그러니까 360도만큼 n 바퀴 돌아봤자 어차피 동경 위치인 시초선이에요, 그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클 거고, 그다음에 360도만큼 돌아간 다음에 90도를 더한 거, 360도만큼 돌아가면 여기 있을 거고, 여기서 90도 더한 거, 요거보다는 더 작은 위치에 있으면은 그때 이제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겠어? 일사분면에 위치하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일사분면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 범위가 어떻게 된다?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 더한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이 뜻하는 게 뭐야? n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야. n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예요. n이 양수면은 양의 방향으로 n 바퀴 돈 거고, 음수면은 음의 방향으로 n 바퀴 돈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준 거고요. 그럼 이사분면각은 n바퀴 돈 다음에 90도에서 180도 사이 있으면 이사분면이 되겠죠. 3사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n바퀴 돈 다음에 180도에서 270도 사이, 그러니까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다,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4사분면각은 어떻게 돼요? 270도에서 360도 사이가 되겠지, n바퀴 돈 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분면의 각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이제 문제를 하나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21번 일단 좀 쉬운 거 하나 하고 갈까? 자, 18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80번 문제가 아니고 몇 번이야?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18번 문제. 자, 마이너스 530도라는 녀석이 몇 사분면각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얼마를 더해주면 될까를 생각해 주면 되겠지.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360도보다는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20도보다는 이제 좀 마이너스 360도랑 마이너스 720도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720도가 되고, 거기에다 뭔가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얼마를 더해주면 530도가 되겠어요? 720에다가 530을 해주면은 190도 되나요? 190도? 그죠? 네. 여기다 190도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지. 자, 그럼 360도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그 다음에 아이고 손이 꺾였다, 또 두 바퀴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 190도만큼 돌아가려면 180도만큼 간 다음에 10도만큼 조금 더 갔으니까 동경이 몇 사분면 있겠어요? 3사분면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은 몇 사분면각이구나? 3사분면각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고요. 자, 얘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금방 풀 수 있는데, 자, 21번, 22번, 23번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21번 별표 좀 쳐놓고 잘 보자. 자, 세타라는 각이 지금 일사분면각이래요. 세타가 일사분면각인데, 이때 그러면은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각일까? 요걸 이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세타가 일사분면각이니까 그럼 여기쯤에 동경이 있으면 이 녀석의 반에 해당되는 2분의 세타는 여기쯤에 있을 테니까 2분의 세타도 무조건 일사분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동경이 일사분면 있을 때 얘가 그냥 요만큼 간 게 아니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고 이게 각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타가 일사분면각이라고 했으니까 일사분면각에 해당되는 범위를 먼저 잡으세요. 자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를 더한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잡을 수가 있겠지. 자 n이 지금 몇 바퀴인지 몰라. 자 그러면은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각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2분의 세타의 범위를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2분의 세타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 얘는 18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겠지. 그지?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n자리에다가 이제 숫자들 한번 대입해 보면서 각을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n이 1인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n이 1인 케이스면은 2분의 세타는 일단 n이 0인 경우부터 생각해 볼까? n 대신에 0 대입해 봅시다. 그럼 2분의 세타는 0에서 45도 사이가 될 테니까 0에서 45도 사이면은 여기 45도가 요 정도 있을 테니까 요 범위에 해당되는 게 2분의 세타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n자리에 0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자. n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180도보다는 크고 2분의 세타가 그 다음에 225도보다는 작으니까 180도면 요만큼이 180도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45도 더 더한 225도 요 사이 요 부분에도 2분의 세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케이스는. 그럼 여기는 몇 사분면각이요? 3사분면각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2인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은 n이 2인 케이스는 그럼 360도 이니까 2 곱하기 180은 360도잖아. 36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360도에서 45도 더해준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360도라는 게 뭐예요? 한 바퀴 돈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한 바퀴 돈 다음에 그거에서 45도 사이니까 다시 이 빨간색 부분이 뭐예요? 노란색 영역 n이 3일 때랑 n이 2일 때랑 상황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해보면은 n이 4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n이 3일 때는 요거랑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일단 360도만큼 가고 거기에다 180도를 더 가는 거보다는 크고 그죠? 3대입 시켜주면은 3이 이제 2 더하기니까 360도만큼 가고 이제 180도만큼 더 간 거 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얘는 360도만큼 가고 거기에다 180도를 더 간 다음에 거기에다 45도 더 한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때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두 개마다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2분의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은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서만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n 대신에 0부터 차근차근 대입시켜보면서 반복되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해보면은 얘가 몇 사분면들에 존재할 수 있겠구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승인이 했니? 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돼.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거기 23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금 바로 23번 한번 연습해 보자.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먼저 세타가 이사분면각이라 그랬으니까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360도에다 n 곱한 거에 90도 더해준 거 여기보다는 크고 180도 더해준 거보다 작고 그래서 90과 180 사이인데 앞에 360도 곱하기 n이 붙어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양변을 3으로 나눠서 3분의 세타의 범위를 찾아보자. 그럼 3으로 나눠주면은 요거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얘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 더하기니까 각각을 3으로 다 나눠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n 대신에 0부터 한번 차근차근 대입시켜 보면서 나타낸 각을 표현해 보면, 자, n자리에다 0 대입하면 3분의 세타는 30도에서 60도 사이가 되니까 여기 30도만큼 간 거랑 60도만큼 간 거랑 이 사이 요 부분에 이제 생기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1일 때는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n자리에다 1 대입시켜 보면은 150도에서 180도 사이가 납니다. 여기서부터 150도만큼 가면은 한 여기쯤, 그 다음에 180도는 여기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 부분, 요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n자리에 2를 넣은 건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 n자리에 2 넣어주면은 270도에서 300도 사이가 되니까 270도면 90도씩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270도죠. 여기서부터 30도만큼 더 간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나오게 되겠어요. 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자리에 3을 넣어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360도만큼 돌아간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360도만큼 한 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간 거랑 60도만큼 더 간 거 사이 있으니까 처음에 빨간색이랑 다시 겹쳐지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아,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반복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따라서 3분의 세타가 나타날 수 있는 각은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가능하고 2사분면 가능하고 4사분면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따라서 답은 1, 2, 4사분면 이렇게 이제 답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좌표 표면에다 각을 표현할 때는 요 OX가 시초선이고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 방향, 여기 마이너스로 돌면 음의 방향,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반시계로 돌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각이 이제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각을 표현해 줘야 된다. 이거 좀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각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 두 동격의 위치 관계. 자, 이 녀석은 매우 어려운데 매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어려운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많이들 틀린 녀석이라서 요건 여러분들이 일반각에 조금 적응이 된 다음에 선생님 한번 해줄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일단 요거는 건너뛰세요. 알겠죠? 요거는 잠깐 건너뛰고 개념 33번 호도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 자, 호도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자. 우리가 길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를 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길이를 잴 때는 우리가 이제 단위가 중요하거든. 단위. 자, 똑같은 길이지만 얘를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표준적으로는 뭐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길이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는 길이를 나타낼 때 어떤 단위들을 쓰죠? 뭐 인치나 피트 같은 단위를 쓰죠. 그죠? 그래서 뭐 인치 같은 단위를 쓸 수도 있고, 동양권에서는 또 어떤 단위를 써요? 뭐 자, 척 이런 단위들을 쓰지. 그지? 이걸 이제 우리가 도량형이라고 그러죠. 도량형. 도량형이란 말 초등학교 때 들어봤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들어봤나? 도량형 처음 들어봐요 이 단어? 들어봤지? 지금 들어봤지? 처음 들어봐? 아이고. 자, 이 도량형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제 길이나 아니면 뭐 무게나 아니면 뭐 온도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각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량들이 있을 때 이 물리량들을 재는 척도가 되는 단위를 결정하는 거를 도량형이라 그래요. 도량형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인치가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인치가 요 검지손가락, 성인의 검지손가락 요 한 마디 요 길이를 인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교환되지 않은 뭐 중세시대나 고대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1인치를 재고 딴 데 가서 1인치를 재면 길이가 막 달라.
그럼 길이가 다른 거를 이제 눈치챈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막 사기도 치고 막 이러겠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쌀 한 돼 이거 부피잖아. 이렇게 그 쌀집 가면 옛날에 이렇게 네모나게 정육각형 모양으로 상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쌀을 이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얘를 한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가로 세로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이제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저쪽 동네 갔더니 한 대가 좀 양이 적고 이쪽 동네 갔더니 한 대가 양이 좀 많고 막 이런 거야.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도 이제 사람들이 막 사기도 치고 막 이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도량형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목표였거든. 옛날 고대 시대에는 고대 중대 근세까지도 그랬습니다. 근세까지도 이 도량형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도량형을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센티미터의 정확한 정의, 뭐 인치의 정확한 정의 이런 걸 다 정해놨어요. 예, 정해놔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도량형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시절이 이 도량형이 통일된 게 얼마 안 돼요, 실은. 얼마 안 됩니다. 단일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몇 년 전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위성 하나를 쌓으려는데 위성이 폭발했어요, 올라가다가. 왜 폭발했는지 보니까 과학자가 그 컴퓨터에다가 그 길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해야 되는데 인치 단위로 무의식적에 입력했다가 그게 이제 어긋나가지고 폭발했거든. 단위 하나 잘못해가지고 순식간에 몇백억이 날아간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습게 볼 일은 아니에요.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는데 센티미터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인치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cm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2인치라고 했다. 한 손가락 5마디 정도 되겠는데 5인치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인치 정도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5인치라는 길이를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내는 센티미터에 뭔가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인치랑 센티미터를 환산시킬 수 있는 단위 그 환산 비율이 필요하겠지. 그 환산 비율이 뭔고 하니까 1인치는 2.54cm랑 똑같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이 소수점부터 되게 더러운데 이게 왜냐면 미국인들이 쓰는 단위라서 더럽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우리가. 미국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미국이 와서 야 너네 인치로 바꿔서 팔아 이러면 우리도 인치로 바꿔서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력은 곧 이제 도량형이다 뭐 이런 건데. 그럼 5인치면 여기다 이제 어떻게 주면 되겠어? 5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5인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2.7cm 이렇게 되나요? 5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똑같은 길이지만 나타내는 단위에 따라서 숫자 값이 어떻게 돼? 달라져. 알겠어요? 달라집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환율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를 우리나라 돈으로 사 먹을 때랑 미국 달러로 사 먹을 때랑 이게 돈의 단위가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달러라는 단위가 있고 미국 가면 달러라는 단위, 우리나라에서 원이라는 단위, 일본 가면 엔이라는 단위, 돈의 단위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맥도날드 한 개의 가치를 측정할 때도 단위를 뭘 쓰냐에 따라서 그 앞에 붙는 숫자 값들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시간에 각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각에 대해서 배운 단위는 딱 하나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60분법. 정확하게는 360분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의 단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기본적으로 360분법이었어요. 얘는 뭐야? 한 바퀴 도는 거를 360등분을 해가지고 1도 한 칸 돌아갈 때가 1도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360분법이야. 자, 근데 이렇게 쓰면은 계산할 때 불편한 점이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번에는 새로운 단위를 하나 도입할 건데 그 새로운 단위가 뭔고 하니까 호도법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호도법. 여기 이제 호도법인데 자, 말뜻을 생각해주면은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그 다음에 각도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부채꼴이 하나가 있어요. 부채꼴이 이렇게 원의 일부분을 잘라낸 게 부채꼴이지.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호의 길이 L, 그 다음에 여기를 반지름 R,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돌아간 각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몇 배냐, 그 몇 배에 해당되는 숫자를 앞으로 각으로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각의 단위는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라디안, 줄여서 RAD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라디안 각은 보통 우리가 생략을 해서 쓰기도 해. 그래서 각의 단위가 안 붙어 있으면은 얘는 무슨 단위구나? 라디안 단위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정확하게 2배가 됐어요. 정확하게 2배가 됐을 때 이 각의 크기는 몇 라디안이 되는 거야? 그럼 2라디안이 되는 거야. 그냥 2라고 써도 돼요. 단위를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아니면 가로치고 이렇게 RAD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몇 라디안? 2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도법의 정의를 지금 배웠어요. 호도법의 정의는 그럼 뭔고 하니까 각은 어떻게 재냐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냐? 이 몇 배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각의 크기로 잡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단위를 우리가 2개를 배운 거잖아요. 그죠? 2개를 배웠으니까 얘랑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똑같은 어떤 크기의 각에 대해서 2개의 단위로 환산을 하는 걸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죠? 그럼 그 환산 비율을 지금부터 정해줘야 되는데, 자, 그 환산 비율은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면은 반원을 가지고 정해주면 좀 좋습니다. 자, 부채꼴 중에서 반원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반원도 부채꼴의 일종이잖아, 그지? 그림이 왜 이렇게 안 예쁘게 그려지냐? 다시 그리자.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 자, 그럼 반원도 부채꼴인데 이 중심각은 도로 나타내면 몇 도예요? 180도예요. 180도. 네, 180도인데, 자,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놓자. 자, 그러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중학교 때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 원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배웠어요? 자,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 얼마? 2파이R. 그죠? 2파이R. 자, 이게 이제 원래 파이라는 게 뭐예요? 파이라는 게 원주율이잖아. 원주율. 이 원주율은 뭐냐면은 원을 하나 그렸을 때 지름과 원 둘레 길이의 비율을 뜻하는 거야. 지름과 원 둘레의 길이의 비율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지름이 2R인데 여기에다 얼마를 곱하면은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나올까? 그 비례상수가 바로 뭐다? 이 원주율 파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이 파이는 수학자들이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이게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더라. 그래서 대충 얼마가 되는 숫자야? 이 파이라는 숫자는 3.1425926 땡땡땡땡 해서 무한대로 가는 이런 숫자입니다. 네, 이런 숫자예요. 대충 우리가 줄여서 초등학교 때는 3.14 정도로 외웠죠, 그죠?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원 전체가 2파이R이니까 반원의 요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파이R이 될 거예요. 파이R. 자, 그러면은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몇 배야 지금? 정확하게 파이배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반지름의 아래다가 파이 3.141596 요걸 곱하면은 요 호의 길이가 나온 거야. 아, 그래서 이 녀석은 이 180도라는 각은 라디안으로 나타내주면 몇 라디안이구나? 파이 라디안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만큼의 각은 똑같은 각이야. 얘를 이제 단위를 도로에서도 한번 해볼 거고 라디안 단위로도 한번 해볼 건데, 도로 하면 180도라는 건 우리가 금방 알아요. 그죠? 360도를 반으로 자른 거니까 180도인데 얘를 라디안으로 표현해보니까 어떻게 돼? 호의 길이, L이 반지름 길이 아래 몇 배다? 파이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랑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환산 비율을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환산 비율을 알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특수각들을 다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었어. 자, 얘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단위는 생각해 쓸 수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으면은 라디안 단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360도는 몇 라디안이 되겠어요? 그럼 360도는 요게 2배가 됐으니까 얘도 2배가 되면 될 거 아니야? 몇 라디안이 되겠어? 2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2파이 라디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90도는 몇 라디안이 되겠어요? 90도는? 승현아, 90도는 몇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 파이를 2로 나눠주면 되죠. 2분의 파이 라디안. 자, 그럼 소연아, 30도는 몇 라디안이 되겠어요? 그렇지. 요거 이제 양변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자, 지윤아, 45도는 몇 라디안이 될까? 그렇지. 요 90도를 또 반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따라서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어요. 자, 승현아, 60도는 몇 라디안이 될까, 그럼? 3분의 파이. 그렇지. 여기 30도에 2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자, 소연아, 그럼 120도는 몇 라디안이 될까? 그렇죠. 120도는 60도의 2배니까 3분의 2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그죠? 자, 지윤아, 150도는 몇 라디안이 될까? 그렇죠. 30도를 5배 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6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승현아, 135도는 몇 라디안이 될까요? 4분의 3파이. 그렇지. 45도를 3배 해주면 135도죠. 그죠?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 3배인 4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소연아, 그러면은 210도는 몇 라디안이 될까요? 210도 몇 라디안? 그리고 30도를 7배 주면 되죠? 6분의 7파이 라디안. 지연아, 225도는 몇 라디안일까? 슬슬 숫자가 커지니까 이제 대답이 느려지기 시작한다. 225도는 몇 라디안이겠어요? 4분의 5파이. 45도를 5번 곱해주면 되죠? 4분의 5파이. 자, 우리가 원래 그 중학교 때 30도, 45도, 60도를 세 개를 특수각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이 녀석의 배수에 해당되는 각들을 이제 우리가 좀 빨리빨리 라디안으로 환산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자주 나올 거예요, 앞으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각을 도로 나타내는 걸 라디안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걸 도로 고치는 것도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101페이지에 있는 32번부터 51번까지 문제들 중에서 짝수번 문제들만 지금부터 한번 쫙 풀어봅시다. 짝수번 문제들만. 여러분들 일단 딱 하나만 외우면 돼요. 뭐만 외우면 된다? 제일 기준이 된 거. 파이 라디안이 몇 도다? 180도다. 이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누던가 곱하던가 해가지고 라디안 값을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18도는 몇 라디안이 되겠어요? 18도는 1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승현이가 칠판 보고 풀어가지고 빨리 지워야겠다. 계산을 하면서 풀어야지 또 칠판 보고 베끼고 있냐.